최근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트럼프가 미국의 폭스뉴스 그리고 또 지방방송연합체인 이 싱클레어 이 두 가지에다가 이 세 개를 가지고 미국 주류 언론들 CNN 등이 이끄는 미국 주류 언론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다.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데 그 팔로워가 500만 명이라는 거죠. 5천만 명. 그런데 이 CBS나 CNN이 이 프라임타임의 시청자를 다 합쳐봤자 제일 많은 1위 CBS가 800만 명이 안 되고 CNN이 106만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한 이 아마존 제프 베조스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며칠 만에 한 65조의 시총 가치가 사라지게도 만들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한마디로 폭스뉴스와 이 싱클레어 이 두 개를 갖다가 싱클레어 방송그룹 이 두 개를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는데 하나는 폭스뉴스가 워낙 이 대중적으로 지금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 싱클레어 방송그룹이 지역의 방송들을 다 장악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악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4분의 3이 주류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공동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 임기 100일 이후의 최고 수준이고요.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고 오바마가 1년 하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지지율보다 트럼프가 1%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스무센이 여론조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고 주류 언론들이 깔아뭉개지만은 지난 2016년 11월 8일 대선 전날 트럼프가 앞서 있다고 보도한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라스무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가 사실상 한 50% 근처까지 왔다라는 말이 이렇게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닉슨이 공화당 지지율이 90%로 출발해서 이 시점에 50%까지 떨어졌는데 공화당 지지자 중에요. 트럼프는 88%로 출발해서 지금 85%. 공화당 지지자들 그때 표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지지층 대부분이 뉴스는 폭스를 보고 지역 민방은 싱클레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폭스는 2002년 1월 이후에 17년째 케이블 중에 시청률 1위라는 거예요. 근데 폭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지역 방송국 193곳을 소유하고 있는 싱클레어가 지역 방송 중에서 시청 점유율이 39%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방송이 또 신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중이 지상파 방송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역 방송은 다 이 케이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라는 이 방송 자체가 지금 트럼프하고 매우 유착이 되어서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이고 우파적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싱클레어 방송그룹은 최근에 이 또 다른 42개의 방송사를 갖다가 더 사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 방송국이 235개가 되고 이 시청 점유율이 72%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합병이 다 성사되면
미국 국민의 4사람 중 3사람이 이 방송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방송 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도 지금 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보면 힐러리가 이 전체로 2.1% 이겼는데 득표에서는 200수십만 표 이겼죠. 그런데 선거 결과에서는 졌어요. 306대 232로 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 표 차로 이겨도 주단위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인단을 독식을 하니까 다 갖고 가는데 뉴욕, LA, 시카고 같은 1, 2, 3등의 대도시에서는 힐러리가 큰 표 차로 이겼지만은 트럼프는 미국 중남부 농촌 지역에서 골고루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의 시골 지역에 대부분 싱클레어 소속 방송국이 있고 대도시에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과 싱클레어 방송국 시청층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달 초에 한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하고 CNN을 누가 믿느냐에 따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CNN이 48, 트럼프가 35지만 트럼프가 힐러리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47, CNN이 3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강세 지역에서는 트럼프보다 폭스뉴스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믿는 지역에서는 폭스나 싱클레어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폭스뉴스가 이렇게 뉴스를 시작하면 그걸 보고 곧바로 트윗을 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천만 명 팔로워에.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요. 그래 되다 보니까 CNN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정책을,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게 많이 올라서 43%가 됐고 반대는 49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미국의 당연한 위협이라는 미국인들이 50%였는데 현재는 39%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43%에서 63%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여론 통제나 조작이 상당히 통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이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트럼프가 현재 북한하고 협상에 힘을 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폭스나 싱클레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렬이 되면 또 같이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에 보면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느냐라고 묻는 부분에는 또 회의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73%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여론을 가지고 좀 놀고 있는 양상인데요. 미국 국민들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한국 국민들처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이는데 그래도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보이는 사람이 73%라면 한국보다는 훨씬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때 한국에도 기본소득을 주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한 소득을 주자. 그래서 특히 성남시가 무슨 청년수당이니 하면서 이 기본소득 개념을 이재명 씨가 상당히 강조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문 정권의 입장에 지지하는 한국의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이 기본소득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일부를 택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핀란드가 이 기본소득을 갖다가 마치 실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그때 굉장히 떠들었어요. 근데 기본소득의 이 개념은 그야말로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다가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국가가 얼마씩은 기본액을 국민들 앞에 그의 소득 유무, 직업 유무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만 이제 더 보전을 시키는 일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일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적 현상 내지는 또 과거와 일의 개념이 달라진 시대에서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이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이 행복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 기본소득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처럼 좌파들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했어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어긋난 제도적인 기획은 항상 실패한다라는 부분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를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돈을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660억 예산을 달라고 핀란드 정부에 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예산 정액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핀란드 이 사회보장국이 더 이상 이 실험을 하지 않고 12월 달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대어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첫 국가적 차원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전 단계로 25세에서 58세 사이에 실직자 17만 명, 핀란드 인구가 수백만 명밖에 안 되는데 1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실직자 중에는 거의 상당수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직자 중에 다가 아니라 일단 2,000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2단계로는 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는 전 국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 74억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렇게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급여가 적은 단기 임시 일자리는 겉들떠도 보지 않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대상자는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도 기본소득을 깎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안 해도 기본소득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예를 들어서 아무 자리나 이렇게 실업수당 때문에 아무 자리나 임시로 취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라는 의미로 핀란드는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취업자 등으로 전 국민을 향해서 확대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줘봤자 실업률을 줄이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다른 복지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면세해주고 보조금을 이렇게 좀 얹어주는 역소득세, 즉 한국에 같으면 이 근로 장려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보통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적용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빈곤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실시하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이 정액되지 않아야 되고 국가 예산이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존 복지 혜택은 전부 삭감시키고 기본소득 안에서 너가 해결해라.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 이런 전제로 했는데 핀란드가 현재 생산활동 인구에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똑같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줄 경우에 1인당 지급액은 중간소득의 1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수준으로 줘봤자 74만 원. 중간소득의 1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턱도 없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줄라 하면 이게 확대해서 이렇게 전 국민한테 적용을 하려면 소득세를 30%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올라서 빈곤층이 현재 11.4인데 14.1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매우 비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로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청년수당이니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말고요.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소득이 너무 낮다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